배우 황정음이 농구 스타와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했다. 22일 황정음의 소속사는 IMBC 연예에 최근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은 맞다. 그러나 아직 조심스럽다고 농구스타 A씨와의 열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황정음이 최근 농구스타 A씨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주변 시선을 의식 않고 서로에게 집중했다는 것. 여기에 황정음이 최근 골프 선수 출신 사업가 B씨와 이혼을 알린 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A씨와 알게 돼 인연을 맺었으며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전언도 더해졌다. 가수 현아가 뒤늦게 전 남자친구 던의 사진을 삭제했다. 19일 오후 현아의 SNS에서 던의 사진이 삭제된 상태다. 현아는 2018년 던과 2016년부터 열애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만류했지만 현아가 직접 언론사와 접촉했고 던과 함께 퇴출되었다. 동시에 던은 펜타곤에서 탈퇴했다. 듀엣 앨범을 발매하고 프러포즈 영상을 공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온 두 사람은 2022년 11월 끝내 결별했다. 하지만 이들은 SNS에 남은 전 연인의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 현아는 올해 1월 용준영과 열애를 직접 알렸다. 현아와 용준영은 결혼도 약속했다. 결혼 발표 후 던은 현아의 사진을 지웠고 현아 역시 뒤늦게 흔적을 삭제한 상황이다. 걸그룹 2NE1이 컴백한다. 22일 YG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SNS 계정에는 2NE1의 사진과 함께 웰컴백 2NE1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올해는 2NE1이 데뷔 15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2009년 롤리팝으로 데뷔한 2NE1은 2016년 공민지의 탈퇴 이후 새 멤버가 참여한 디지털 싱글 안녕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들의 완전체 컴백은 8년 만이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2NE1이 10월 초 서울 활동을 시작으로 글로벌 투어를 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크리에이터 랄랄이 딸을 출산했다. 랄랄은 자신의 SNS와 개인 채널에 박조 땅이 방 뺐어요 3.7kg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랄랄은 신생아실에 있는 딸과 함께 인증샷을 남기는가 하면 출산기가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진통을 느낀 랄랄은 유도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7시간 반의 진통에도 자궁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그렇게 출산한 랄랄은 조땅 너 왜 이제 나오는 거야? 너 돼지야 박조땅 돼지야. 너무 신기하다. 엄청 통통해. 입술도 짱 두꺼워. 박조땅이라며 따스한 눈빛으로 조땅이를 바라봤다. 배우 한예슬이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은 후기를 전했다. 예슬은 22일 저 오늘 아이라인 문신 지웠어요. 눈이 좀 더 청순해지겠죠? 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어요 라는 코멘트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아이라인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은 직후 셀카로 인증 사진을 남기고 있는 한예슬의 모습이 담겼다. 보통 레벨은 10이라고 말한 한예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져 있었다. 한예슬은 지난 5월 10살 연하 연인인 유성재와 3년 열애 끝에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다. 그룹 크래비티 측이 경호업체 직원의 과잉 경호 문제가 불거지자 사과했다. 지난 22일 크래비티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크래비티의 일본 공연 및 프로모션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아티스트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호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알렸다. 문제가 된 해당 경호업체와 스타쉽의 크래비티 현장 경호 관련 협력 관계는 종료됐다. 소속사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경호 프로토콜과 교육 절차를 마련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팬들에게 거듭 사과를 전했다. 앞서 이날 JTBC는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미성년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크래비티가 김포공항에 입국할 당시 경호원에게 머리를 구타당했다. 이후에도 경호원이 여러 차례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룹 여자아이들 측이 논란이 된 무대 의상에 대해 사과했다. 22일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안적 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린다.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덧붙였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 뮤직뱅크 방송에서 라이프가드라는 문구와 함께 적십자 로고가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방송 후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논란이 점화됐다. 배우 강경준이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4일 강경준은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와 우리 가족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라고 덧붙였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내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는 강경준은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고 알렸다. 덧붙여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나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며, 이에 나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고 박보람의 첫 번째 음원 세월이 가면이 가족 및 동료들의 요청으로 재발매된다. 24일 제나두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고 박보람이 데뷔일인 8월 7일에 맞춰 큰 인기를 끌었던 세월이 가면을 포함해 기존에 발매했던 음원들을 재발매한다고 밝혔다. 세월이 가면은 고 박보람이 2010년 엠넷 슈퍼스타 K2 출연 당시 본선 첫 생방송 무대에서 R&B 버전으로 완벽하게 소화해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노래다. 세월이 가면은 고 박보람이 데뷔 10주년 앨범을 준비하며 녹음한 마지막 곡이 되면서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한 노래가 됐다. 제나두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번 음원은 고 박보람의 가족과 동료들의 요청 속에 발매가 결정됐고, 과거 고 박보람과 슈퍼스타 K2에 출연했던 동료들과 지인들이 이번 10주년 앨범에 동참하며 박보람을 향한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그룹 아이콘의 멤버 송윤영이 입대한다. 아이콘 송윤영의 소속사 143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그의 입대 소식을 알렸다. 오는 8월 13일 화요일 멤버 송윤영이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돌아올 송윤영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입소 당일 안전을 위해 별도의 공식 행사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공개로 입소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윤영의 입대 전 아이코닉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가수 강다니엘이 또 한 번 마이크를 잡고 엠넷 댄스 시리즈 프로그램 간판 얼굴이 된다. 25일 IMBC연의 취재 결과 강다니엘이 엠넷 스테이지 파이터 MC로 발탁됐다. 스테파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 스트릿맨 파이터,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에 이은 새로운 엠넷의 댄스 시리즈 프로그램으로 몸을 통해 메시지를 표현하는 발레, 현대 무용, 한국 무용 장르의 남자 무용수들이 계급을 두고 한판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강다니엘은 그간 모든 시리즈의 MC로 나서 안정적인 진행 실력으로 출연자와 시청자 간 가교 역할을 해냈다. 최근 스테파 첫 녹화를 마친 강다니엘은 열정적인 자세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그의 활약상이 돋보일 스테파는 하반기 9월 방송될 예정이다. 그룹 갓세븐 뱀뱀이 우울한 심경글을 적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뱀뱀은 자신의 SNS에 잠들어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고 글을 적어 팬들의 걱정을 샀다. 해당 글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됐고 뱀뱀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팬들의 걱정이 이어지자 이후 해명글을 다시 올렸다. 뱀뱀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오래 달려왔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스트레스와 압박이 심했다.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아 가끔 예민해지고 감정적이게 된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고 쉴 시간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괜찮아질 거다. 걱정을 끼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올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 유아인과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부친에게 신장을 기증한 배우 남윤수가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제8대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배우 남윤수와 인플루언서 성혜은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이날 제8대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특히 남윤수는 지난달 19일 부친에게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소속사 에이전시가르텐에 따르면 현재 기증자인 남윤수와 수혜자인 부친 모두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라고 전했다. 남윤수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께 좋은 나날을 선물해드린 것 같아서 기쁘다며 앞으로 두렵고 망설이는 일들 앞에서 선뜻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의혹으로 다리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제작사에 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25일 지수의 전 소속사 키스트는 드라마 다리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에 14억 214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전 제작 드라마 달뜨강 주연을 맡았던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드라마가 6회까지 방영된 시점에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지수는 나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라고 사과한 뒤 출연 중이던 달뜨강에서 하차했고 소속사 키스트와 계약도 해지했다.